자, 도식 48 문법 요소 높임 표현 보겠습니다. 문법 요소에서는 높임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 잘 나오죠, 시험에. 자, 문법 요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높임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임 표현에서 시작해보죠. 이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세 가지 양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높이는 대상에 따라서예요. 자, 높이는 대상에 따라서. 과연 누구를 높이느냐? 과연 어떤 사람을 높이길래 높임 표현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림으로, 자, 이렇게 높임 명사를, 이게 높임 명사 표시야. 높임 명사인데 주어를 높이는 경우, 주어를 높이는 경우, 높임 명사를 다 그릴까? 이렇게 높임 명사를, 두 번째는 사람을 두 명을 그려서, 자, 두 번째는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 자리에 높임 명사가 있을 때,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 명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 이걸 높이는 거. 자,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가 있으면 대화 상황 맞죠? 이때 청자를 조심해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격식 있게 낮추는 방법. 핑크색 조심. 세 번째는 청자를, 대화할 때 청자를 높이거나 격식 있게 낮추는 방법. 자,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주어를 높이면 문장의 주체니까 주체 높임. 주체 높임법. 목적어와 부사어는 행위의 대상이죠. 객체야. 그래서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 세 번째 거, 청자. 이때 청자는 대화 상대인데, 대화 상대는 높임 명사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 대화 상대를 높이는 거, 상대 높임. 대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을 구분하는 것이 높임 표현.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법 요소죠, 이 녀석이. 자, 그러면 이제 주체 높임부터 볼게요. 자,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다음 문장을 외우듯이 하십시오. 자, 문장을 봐요. 아버지가 방에 있다. 아버지가 방에 있다. 자, 버릇 없죠? 전혀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았어.
지금 주어 자리에 아버지라는 높임명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지? 주어 자리에 아버지라는 높임명사가 분명히 있죠. 자, 그리하면 자, 가 대신에 특수조사 깨서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높임명사라면. 그 다음에 있다, 아버지가 있다, 말도 안 되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써야 됩니다. 특수어휘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깨서를 통해서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계시다를 통해서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거죠. 그지? 순수 아버지 자체, 순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높이는 거, 그것을 바로 직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주체 높임이 뭐야? 주체 높임 중에서 뭐라고? 직접 높임. 순수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거, 직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아버지를 직접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있지.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걱정이 요즘 있다. 자, 여기서 높임명사의 그림을 그려볼까? 자, 높임명사 어디 있어? 아버지. 높여야 할 대상 아버지. 그지? 근데 아버지가 뭐가 있어? 걱정. 이 걱정은 또 뭘까? 이것도 아버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아버지 다시. 그지? 순수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뭐야? 심리, 소유물, 신체, 높임명사의 가족, 높임명사 직접 말고 높임명사의 심리, 소유물, 신체, 가족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죠.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된다고요. 단 높임명사보다 이 높임명사 자체보다 높이면 안 돼. 높이는 정도는 얘가 더 높아야 돼. 높이긴 높이되 이 아버지, 순수 아버지보다 더 높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높이면 2단계면 얘는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아버지는 걱정이 있다를 아버지는 걱정이 계시다로 고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버지는 걱정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잘 봐봐. 이렇게 되면 아버지보다 걱정을 더 높이는 거야. 안 돼. 아버지 직접보다 아버지의 소유물, 심리보다는 아버지 심리를 아버지보다 더 높이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있으시다로. 알겠지? 있다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쓰는 거야. 있으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아버지와 걱정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를 더 높이는 거야. 자, 아버지를 더 높이는 거고 걱정은 이렇게. 계시다 쓰면 걱정을 더 높이는 거고 아버지는 조금 높이는 게 되지. 자, 여기서 응용한 게 이거야. 여러분. 교장 선생님 말씀이 따님이 교장 선생님은 따님이 이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다는 틀리고 있으시다.
교장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시하면 순수 높임명사는 교장 선생님이고 말씀은 교장 선생님의 말이야 심리에 해당되는 거. 따님은 교장 선생님의 가족에 해당하죠. 다시.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이긴 높이되 이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시다가 아니고 있으시다를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교장 선생님의 가족인 따님을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거죠. 그지? 다시 여기로 와서 있으시다를 쓰면 교장 아버지의 걱정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간접적으로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간접 높임법이다. 간접 높임이다 라고 문법에서는 설명한다는 거지.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한다? 간접 높임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렇다면 주체 높임은 크게 뭐가 있다? 직접 높임과 아버지 주어 자체를 순수하게 높이는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 주어 높임 명사의 심리, 소유물, 신체, 가족을 높이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그지?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있다 대신에 계시다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있으시다를 쓰는 방법이다. 알겠지? 있다 대신에 계시다가 아니고 있으시다를 쓴다. 심리, 소유물, 신체, 가족을 높일 때는 이 점을 명심하세요. 요걸 까먹는 사람이 많아. 주체 높임에 두 개가 있다는 사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다시 한번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객체 높임으로 와보세요. 객체 높임으로 오면 크게 객체 높임은 딱 한 가지 예를 기억하면 돼요. 더 많이 기억할 필요도 없어. 자, 목적어와 부사어를 확인을 잘 해요. 자, 봐요.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를 일단 버르장머리 없이 쓸게. 할머니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왔다. 이 문장을 외우세요.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왔다라는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을 외웠죠. 버릇없지. 자, 이제 예의 바르게 목적어 자리에 할머니가 있고 높임명사 표시, 부사어 자리에 할아버지가 있지. 높임명사 표시. 그치? 자, 이제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바르게 고쳐볼게요.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고 모시고 할아버지에게가 아니고 돈을 주고가 아니고 드리고. 됐죠? 그리하면 모시고는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고 있어요. 특수조사는 부사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고요. 자, 드리고는 부사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사항. 자꾸 학생들이 간접 높임과 객체 높임을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배웠잖아. 지금 방금 배웠으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꾸 학생들이 간접 높임을 객체 높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점을 출제자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간접 높임은 다시 한번 주체 높임이다.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이지 절대로 객체 높임이 아니에요. 그 점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틀릴 건덕지가 없어요.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비교하는 것 잘 나오고, 자, 마지막 상대 높임. 자, 청자, 대와 상대를 높이는 건데요. 이 상대 높임은요, 자, 주 가보세요. 주 가서 도표로 도표화 할게요. 도표화.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봐요. 줄을 크게 좀 길쭉하게 해서 2대1의 비율로 자릅니다. 자르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하나, 둘 맞고. 자,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격식체가 있고,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서 엄마랑 아빠랑 친구랑 대화하는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그지? 자, 이 격식체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외우세요. 해라, 하게, 하오, 외워야 된다고, 하십시오체가 있습니다. 하십시오체가 있고,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습니다. 해체와 해요체가 있걸랑요. 자, 그렇다면 이 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기억해. 해라체는 아주 낮추는 거야. 요거면 괜찮을까? 하계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낮추는 거. 좀 나이가 지긋한 사람한테 좀 낮추는 것이고, 하오체는 그냥 높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것이고,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이는 거죠. 자, 이 단계를 기억하세요. 해라는 아주 낮춤, 하계 하오는 일반적인 낮춤과 높임이고, 하십시오체는 가장 높인 거야. 그래서 높임의 정도가 이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해체는 당연히 뭐야? 해요체는 당연히 뭐예요? 높이는 거죠. 그치?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해체, 싫어, 좋아. 자, 해요체, 싫어요, 좋아요. 결국 보조사요를 붙이면 된다는 거지. 그죠? 붙이지 않으면 낮추고 높이면 높여요. 그지? 보조사요를 붙이면 높이고 없으면 낮추는 거지. 그 대신 어떤 느낌? 친근감이 있죠. 친근감이 느껴지죠. 싫어, 싫어요, 해요,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필수적으로 기억. 필수. 정말 힘들지라도, 외울 게 너무 많을지라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필수로 기억합니다. 필수로 기억. 됐죠? 그 다음 밑에 거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대비해서 선택적인 건데 알려드릴게요. 사실 밑에 것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안심이 되죠. 자, 필수는 여기까지야. 자, 선택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너는 멍청해, 멍청감이야. 넌 어디 가도 멍청감이야. 멍청감, 멍청감 해서 명청감 이렇게 하세요. 멍청감, 멍청감, 명령, 청유, 감탄. 멍청감이야. 명령, 청유, 감탄. 됐죠? 그래서 해라체의 명령, 해라체의 청유, 해라체의 감탄. 하계체의 명령, 청유, 감탄. 하우체의 명령, 청유, 감탄. 형 종결어미를 외우는 거야. 알겠죠? 자, 출발. 연두색으로 쓸게. 연두색으로. 자, 해라체 명령은 동사어간 알아어라. 동사어간에 알아어라. 밥 먹어라. 웃어라. 내 말 들어라. 자, 하계체인 경우에는 동사어간에 개. 공부하게. 이제 그만 웃게. 이제 달리게. 자, 하우체 명령 동사어간에 이제 그만 공부하구려. 그만 먹구려. 내 말 듣구려. 이렇게 구려가 돼요. 해라체 부탁 역시 동사어간일 거야. 청유문은 동사만 되는 것이니까. 자, 해라체 청유는 밥 먹자. 이제 그만 웃자. 하계체 청유는 역시 동사의 어간에 이제 밥 먹으세. 그만 웃으세. 자, 하우체 부탁 동사 어간에 비읍시다. 공부합시다. 웃읍시다. 사랑합시다. 비읍시다. 그리고 참고로 하십시오의 청유문은 동사 어간에 시지요. 이제 그만 웃으시지요.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그지? 시지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알겠죠? 하십시오체 부탁형이니까 시지요를 쓰면 와, 나 저 사람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거야. 그러면 이거 쓰면 됩니다. 알겠죠? 앉으시지요. 드시지요. 요즘 힘드시지요. 이렇게. 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의가 발라요. 자, 이제 감탄. 감탄. 형용사 어간. 형용사 어간에 아라어라가 결합하면 되겠죠? 아라어라가 결합하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치? 또는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에 군화가 붙으면 돼요. 아까 감탄문 할 때 했죠? 아라어라, 군화. 자, 하계체 감탄은 구먼이에요. 귀엽구먼, 예쁘구먼, 사랑스럽구먼. 자, 하우체 감탄은 뭐뭐 구려 또는 뭐뭐오입니다. 뭐뭐 구려, 당신 오늘 아름답구려, 당신 귀엽구려. 형용사 어간에 구려가 와야 돼요. 그지? 멋지오, 훌륭하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게 종결어미의 이 표시를 통일적으로 해주자.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다음에 오는 거 종결어미예요. 됐죠? 그래서 솔직히 이것까지 외우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거 좀 힘들잖아. 이거는 정말 어렵게 시험에 나왔을 때 좀 그렇거든요. 기억해주면 사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봐봐.
옛날에 응답하라 1994가 있었죠. 드라마가 있었어. 여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고아라. 근데 여동생 있어. 고오라. 물론 거짓말이지만. 알겠죠? 그래서 고아라는 연예인이고 고오라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이게 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씻지 않았어. 씻지 않으니까 냄새가 났죠. 그지? 그래서 추석 때 집에 온 거야. 추석 때 고아라와 고아라가 집에 왔거든?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이렇게 예쁜 딸들한테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 아라 오라야. 약간 비속어 쓸게. 개구려.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마 우리 사랑하는 딸들한테서 냄새가? 한번 자세히 봅시다. 됐나요? 한번 누가 냄새 나는지 자세히 봅시다. 됐죠? 어라아라 개구려 자세히 봅시다.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쉬지요. 쉰 냄새 나지요. 이런 느낌. 쉬지요.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드디어 어라구나 냄새가. 그치? 우리 불쌍한 어라구나 이렇게.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는 제발 그만 구먼 그만 구려라. 이렇게. 알겠지? 어라아라 개구려 자세히 봅시다. 쉰냄새 나지요? 쉬지요? 어라구나 그만 구려라. 이렇게 해서 해라 하게 하우체의 명청감, 명령청류 감탄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높임 표현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높임 표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도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칠판지울 동안. 심화 학습을 좀 하게. 칠판에 다음 예문을 봐주세요. 칠판에 다음 예문을 보시면 항상 이와 유사한 예문이 시험에 나올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회사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런 문장. 자, 확인했죠? 자, 그렇다면 이 대사는 누가 한 건가요? 사람을 그립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 됐나요? 자, 높임명사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 둘 다 높임명사 맞죠? 아버지가 회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높였다 지금. 왔습니다. 이건 할아버지를 높인 거 맞죠? 대화 상대. 그치? 대화 상대인 할아버지를 높였어요.
비읍니다. 씁니다. 할아버지 높였단 말이야. 근데 왜 아버지는 안 높여?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 보십시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지면 할아버지는 청자고 아버지는 뭐예요? 문장의 주어죠. 문장의 주어. 할아버지는 청자, 할아버지 대화 상대, 아버지는 문장의 주어란 말이야. 자, 이때 청자가 주어보다 높을 때 같은 높임명사라고 할지라도 대화 상대인 청자가 주어보다 높은 사람일 때 됐나요? 상황 판단됐죠? 청자가 주어보다 높은 사람일 때 어떻게 한다? 주어를 높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청자가 주어보다 높은 사람일 때 주어가 비록 높임 명사일지라도 주어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법?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압존법이라고 하죠. 그치? 그럼 주로 어떤 상황인가요? 주로 이 상황, 주로 가정에서 씁니다. 주로 수직관계인 가정에서 쓰는 것이 바로 압존법입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 할아버지랑 같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잘 쓸 일이 없긴 하죠. 시험에 나오면 바로 언제야? 가정에서 쓰는 것이 바로 압존법이다. 그럼 회사에서 쓰나요? 자, 회사 봅시다. 사장님, 김 부장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찾으셨잖아요. 김 부장이 밖에서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치? 자, 그렇다면 사장님은 상대고 김 부장은 주어죠. 그죠? 그러면 상대 청자가 김 부장보다 높은 거 맞죠? 그지?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회사에서는 압존법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압존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왜? 회사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지? 서로 똑같은 관계란 말이야. 높여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김 부장님께서 써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요게 그래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를 해둬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도 그 어려운 거 기출됐다면 반드시 맞아야 돼. 문법에서는. 그리고 독해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참고로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추가. 언어 예절이 있는데요. 언어 예절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지? 우리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민원인들 계속 만나야 되니까 언어 예절 필요한데 이 언어 예절 같은 경우에서는 기출 위주로 공부하십니다. 그냥 기출 위주로 접근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개 적어볼게. 대표적인 예를 몇 개 적어보면 첫째, 저희 나라, 저희 민족, 저희 결의. 나라와 민족과 결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이거 틀려요. 저희를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뭘 쓰냐? 항상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이것만 맞습니다. 두 번째, 엄마에게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다. 야단을 맞다. 야단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높임 명사가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립니다. 알겠죠? 뭐 꾸중을 듣다 정도? 꾸중을 듣다 정도로 꾸지람을 듣다 이렇게 바꿔야죠. 야단을 맞았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말을 어른들한테 많이 쓰는데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는 틀립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지. 건강하지 못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지? 그 다음, 오래오래 사세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른들한테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 있죠. 이런 것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명에 관한 얘기는 금지하십시오. 오히려 예의에 어긋납니다. 뭐 이 정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기본이 끝났고 이제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음 시간부터는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갈래가 있죠. 그게 바로 표준 발음법. 2021년에는 표준 발음이 시험에 안 나왔어.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이 대박이었죠. 한글 맞춤법이 거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문 규정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외우는 방법과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은 마쳤고요. 오늘 식사를 하시고요. 정각 2시부터 해서 문학, 기초 이론과 필수 작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질문 있으면 교수실에 와서 질문해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고 자 2시 정각에 뵐게요.